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바로 하기 전에 일단은 뭐냐면은 수열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수열은 뭐냐? 수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 4, 6, 그 다음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연습 많이 했잖아. 얼마냐? 7? 정신 나오셨네요? 7이래요? 희한한데 진짜 어떻게 7이 나오지? 8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2, 4, 8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 같아요? 16일 것 같죠. 됐습니까? 이렇게 2를 더하고 2를 더하고 2를 더해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해서 일정한 숫자를 곱했더니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수열들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린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럼 예를 들어서 항이 있으면 얘가 세 번째니까 소문자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숫자를 쓰면은 요런 숫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첨자라고 하고요. 첨자에는 자연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에 3이 왔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세 번째 항을 의미를 하겠죠. 봅시다. 이제 시작할게요. 그럼 우리가 수열에서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둘째 항을 A2, 셋째 항을 A3, 네 번째 항을 A4, 그 다음에 땡땡땡 n-1번째 항을 an-1,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a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첨자가 n이니까 얘는 n번째 항이 되고요. 우린 n번째 항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반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같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 11, 졸라게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하자고. 뭐 한 거예요? 내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야. 또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어요.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어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요. 졸라게 빼다가 뭡니까? n번째 항에서 그 앞에 있는 n-1를 뺐습니다. 이렇게 쭉 뺀 거야.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떻다? 다 같다.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다 일정한 숫자, 아까도 333 나왔죠? 상수가 나오면서 다 똑같아지니까 이런 상수를 우리가 D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가 다 똑같으니까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우린 이 D를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은 공차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공차.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만드는 걸 추론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D가 되겠네. 여기다가 A2-A1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도 D가 되겠죠. 그럼 뭐 된 거예요? A3-A2도 D가 되겠죠. 또 얘도 뭐냐 얘들아? 얘도 뭐 되는 거야? D. 다 D야. 그래서 A4-A3도 D가 되고 그 다음에 졸라게 마지막은 n번째 항 AN에다가 n-1번째 항 AN-1 빼면 얘도 뭐 되는 거예요? D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식을 왕창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A2와 마이너스 A2가 지워지고 A3 마이너스 A3 지워지고 졸라게. 그럼 누구 나왔어요? 여기에 AN이 남고요. 마이너스 A1 기어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A1 되고요. 지금 D를 또 더하고 있죠? 얘들아 이 D가 몇 개 있냐? n-1개예요. 봐봐. D가 1개, D가 2개, D가 3개, D가 n-1개 있는 거죠. 그래서 D가 n-1개가 있으니까 D를 n-1개 더한다는 건 결국 곱한다는 얘기니까 뭐 되는 거예요? n-1 D가 되겠죠. 그러면 A1만 이항시키면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 D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서 A1은 첫째 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짧게 초항이라고도 합니다. 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따가 마지막 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글자 귀찮으니까 말항이라고도 합니다. 용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할 때는 얘를 문자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말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초항의 공차에 요 n이 항수니까 항수 빼기 1. 됐습니까? 외울 때는 초항의 공차에 항수 빼기 1.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외우세요. 초항의 공차에 항수 빼기 1. 됩니까? 몇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러면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2개입니다. 누가 미지수라면은 초항과 공차가 미지수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초항과 공차만 알고 있다라면 그로부터 일반항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결국 여기서 참 추가. 결국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 2개를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초항과 공차만 구할 수 있다라면 우린 그로부터 일반항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n에 관한 몇 차식이냐 얘들아? 몇 차식이야? 1차식. n이 1차밖에 없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일 수도 있고 또는 n이 사라질 수도 있지. 얘들아 어떻게 하면 n이 갑자기 사라지냐? n이 사라지려면 d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d가 0 되면 이만큼이 날아가면서 상수 형태일 수도 있다. 언제? 공차가 0일 때. 이번엔 세 번째. n의 개수. n의 개수라는 건 n과 곱하기 관계에 있는 거니까 d죠. 그러니까 n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습 몇 개 한번 해볼게요. 필기하세요. 얘도 문제에서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졸라게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 갑자기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 100 좀 구해봐. 그 말은 100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100개를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럼 뭘 만드는 거예요? 일반항을 만든 다음에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보자마자 우리는 일반항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볼게요. 첫째 항 얼마냐 얘들아? 첫째 항 얼마야? 4가 되겠죠. 공차는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공차를 구하는 거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돼요. 됐습니까? 공차는 당연히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이렇게 암기했죠.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6이 되겠네요. 됩니까? 근데 난 문제 뭐 했어요? A 10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0 더하기 6 되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번째가 누군지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필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3n-1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얘는 무슨 수열이냐? 무슨 수열이야? 대답 좀 해주세요. 현아, 무슨 수열이야? 왜 등차 수열이야?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인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보자마자 생긴 꼬라지가 n에 관한 1차식이구나. 그럼 얘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첫째 항도 한번 구해 볼게요. 첫째 항 얼마냐? n 대신에 1 집어넣는다. 얼마야? 얼마? 2가 되겠죠. 맞아 얘들아? 준서가 공차는 얼마냐? 공차는 3 되겠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n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죠. 또 우리 기억할 거 얘들아. 개수와 상수의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개수를 단순하게 문자 앞에 숫자 이랬거든? 이건 미친 소리예요. 아시겠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2xy 제곱의 z야. 경민아, 여기서 개수가 뭐야? 2.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한참 족밥일 때는 개수가 문자 앞에 숫자 2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변수가 x죠. 그럼 x가 얘가 변수니까 이 녀석과 곱의 관계가 있는 이만큼이 다 개수라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기억할 때는 개수는 앞으로 문자 앞에 숫자라고 하지 마시고 주인공인 변수와 곱하기 관계에 있는 거를 개수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변수와 필기하세요. 변수와 곱하기 관계. 상수는 뭐예요? 변수, 주인공과 더하기 관계입니다. 더하기 관계야.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이 n이 변하는 거잖아. 맞니 얘들아? n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요 n이 변수야. 요 n, 얘가 변수야. 얘가 변수니까 변수와 곱하기 관계에 있는 3이 뭐라고? 개수면서 그 개수가 뭐라고 했어요? 공차라고 했죠. 됩니까? 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뭐예요? 수열을 통해서 일반항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무슨 수열인지 첫째 항은 얼마인지 공차가 얼마인지도 알아내야 됩니다.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도 필기하죠. 등차 수열을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봐도 되고 일정한
수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는 수열.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서의 일정한 수라는 건 당연히 공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에다가 숫자를 더하니까 세 번째. 10번째에다 숫자를 더하니까 11번째. 이렇게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도 합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 연습 필기하지 마세요. 3, 7, 11, 15 졸라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수열이냐? 등차수열이지. 첫째 항 얼마냐? 3. 공차 얼마냐? 공차 얼마야? 공차가 4예요. 4씩 커지니까. 그러면 일반항 A에는 뭐예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얘가 항수예요. 항수에다 1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하시면 4n-1 되겠죠. 그래서 이게 n번째 항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세수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수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등차라는 건 차이가 왔기 때문에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를 뺀 거와 뒤에 거에다가 앞에 거를 뺀 게 어떻다? 같아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B를 이항시키면 결론은 2B에 이항시키면 A 플러스 C가 되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세수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양쪽을 더한 거와 같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세수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를 2배 한 게 양쪽을 더한 거와 같다. 이 말을 통째로 기억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등차 수열 문제 풀이라고 할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렇게 문제 출발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가 있대요. 그러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미지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로 잡는다라면 미지수를 세 개나 쓰는 거죠. 수학에선 미지수가 최대한 적어야 돼.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니까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세 개가 아니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럼 하나를 A라고 잡고 하나를 A 플러스 D라고 잡고 하나를 A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여기다 D를 더했더니 이거 D를 더하면 이거 되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얘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니라 A-D, A 플러스 D라고 이렇게 해서 약간 대칭 느낌 나게끔 잡아야 이 두 녀석은 곱하기도 편하고 더하기도 편합니다. 계산하기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은 세수라고 나오면 A-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문제를 시작해야 돼요. 이번엔 두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가 있대요. 얘도 대칭 느낌 나게끔 A-3D,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이거 뭐야? A 플러스 3D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ED를 더하면 얘가 되고 ED를 더하면 얘가 되고 ED를 더하면 얘가 되니까 일정한 숫자를 더하고 있죠. 그러면서 느낌이 첫 번째랑 네 번째가 대칭 느낌 나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약간 대칭 느낌이 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건 문제풀 요령이에요. 디귿. 등차 수열을 이루는 다섯 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얘는 뭐예요? A-ED, 그 다음에 A-D, 그 다음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ED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번엔 뭐냐? 이번에 설명하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우리가 오늘부터 S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기호의 약속은 더한다라는 의미의 S를 써가지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 다음에 땡땡땡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이렇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조리 더한 거. 다시 써볼게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얘를 다시 써볼게요.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SN을 A1은 그냥 그대로 A1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A2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초항에 그 다음에 공차에 항수가 2잖아. 항수에다 1 빼면 얼마예요? 1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냥 A1 플러스 D가 되겠죠. 뭐 다른 말로 그냥 단순하게 둘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또 보자. 이번엔 그럼 세 번째 항은 초항의 공차에 항수가 3이니까 우리 아까 항수 빼기 1이라고 암기하자라고 했잖아. 몇 D예요? 몇 D? 2D가 이렇게 되겠죠. 좀만 더 해볼게요. 그럼 네 번째 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초항의 공차에 몇 D? 3D. 3D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졸라게. 그럼 여기 또 n-1번째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초항의 공차에 항수가 n-1인데 우리는 항수 빼기 1이니까 몇 D? n-2D가 되겠죠. 이 항수에다 1을 빼야 되니까. 마지막 플러스. 얘 볼게요. 얘는 뭐예요? 초항의 공차에 항수가 n이니까 항수에 1 빼니까 n-D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SN을 또 쓸 거야. 그런데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맨 뒤에 있는 녀석을 맨 앞에다가 A1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인 녀석을 앞에 두 번째.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얘가 A1 플러스 n-2D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졸라게.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두 번째가 뒤에 두 번째로 이렇게 오고요. 앞에 있던 첫 번째가 맨 뒤로 이렇게 와서 순서만 바꾼 거예요. 순서만. 그 다음에 두식을 뭐 하냐면은 두식을 왕창 더합니다. 거의 다 왔어. 그럼 둘을 더하니까 2배의 SN이 되고. 얘들아, 얘랑 얘를 더하면 뭐 되냐? A1과 A1을 더하니까 2A1.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더하니까 n-1 d가 되겠죠. 또 질문. 이 두 개를 더하면 뭐 될까? 뭐 될까 얘들? 암산해봐. A1과 A1을 더하니까 2A1. D랑 n-2D를 더하면 n-1D야. 둘이 똑같아. 왜냐면 여기서 얘는 D만큼 커졌는데 얘는 D만큼 작아진 거죠. 합은 똑같은 거야. 그럼 또 여기서 얘네를 더해도 얘야. 이거를 더해도 얘야. 이거를 더해도 얘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더해도 쟤가 됩니다. 동그라미 몇 개 있냐? n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 n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을 2로 나누면 SN은 2분의 요 n을 앞에다 쓰고요. 2A1 플러스 n-1D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를 암기해야 돼요. 공식이 왜 그런지 몰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공식을 하나 추론할 건데 필기 안 해도 돼요. 2분의 항수에 2A1을 A1 더하기 A1 더하기 n-1 D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얘들아, 이거 뭐냐? 우리 아까 배웠잖아. 얘가 AN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공식이 뭐예요? 2분의 N에 A1 플러스 AN이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AN을 일반항이라고 했는데 이 공식에서만 AN이 가장 뒤에 있죠. 이 수열의 합에서. 여기서만 AN을 마지막 항이라고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할 때는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마랑,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우리말로 암기해야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적용하기가 편해. 뭐라고요?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얘는 뭐라고요?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마랑. 그럼 공식을 쓸 때는 문제에서 A1과 공차가 주어질 때는 이 1번 공식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주어질 때는 2번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얘들아,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냐? 2차죠. 왜? n이 여기 있는데 n이 바깥에 또 있잖아. 그러면 필기하세요. SN은 뭐 된다? n에 관한 2차식이다. 또 질문할게요. 상수항이 있을까 없을까? 상수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n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 여기서 숫자가 나가려고 했는데 n이 못 나가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N은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어야 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합은 첫 번째 n에 관한 2차식이다.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외워야 돼요. 봅시다. 우리가 등차가 됐건 등비가 됐건 수열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열에서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너 일반항 AN 구할 줄 알아? 얘를 많이 물어봐요. 한마디 이런 거야. 몇 번째 항이 얼마냐? 혹은 얼마가 몇 번째냐? 이렇게 자꾸 몇 번째를 물어봐. 몇 번째에서 양수가 되냐?
몇 번째에서 음수가 되냐, 몇 번째가 되어야 100보다 크냐, 이렇게 몇 번째 이래. 이런 거는 일반항을 구하라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너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 얘를 또 많이 물어봐요. 너 수열을 1항부터 10항까지 더해, 1항부터 30항까지 더해, 이렇게 수열의 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방금 공식을 배웠으니까 연습 한 번만 할게요. 보자. 예제 하나만 밑에다 쭉 써보자. 요거 아니 쓰지마. 설명만 들어. 예를 들어서 5가 있고 그 다음에 7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졸라게 여기쯤에 45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됩니까? 그럼 우린 뭐 알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그냥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됩니까? 그러면 첫째 항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공차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S20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 항부터 20번째까지를 더하라는 거죠. 그럼 공식이 뭡니까? 2분의 얘가 항수니까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공차의 항수의 1배니까 19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식을 말로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하기 편하다는 거야. 뭐라고요?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요렇게 바로 적용할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가능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예를 들어서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9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됩니까? 쭉 갔어 이렇게. 그러다가 61이 있다라고 합시다. 가능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어. 그럼 뭐 해야 되냐? 항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눈으로 딱 세면은 항이 몇 개인지 쉽게 보일 때가 있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일반항과 마지막 항을 같다라고 넣는 거야. 요 필기에 구석에다가. 일반항과 마지막 항을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n값을 구하면 그게 항의 개수, 항수라는 거죠. 이건 중요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항이 뻔하게 100개, 50개 잘 보일 때도 있고 항이 몇 개인지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재빨리 일반항 구한 다음에 일반항 이퀄 마지막 항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한다. 그럼 그게 항의 개수, 항수다. 됩니까? 보자 무슨 말인지. 얘를 보자고. 항이 몇 개인지 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럼 일반항이 보자 얘들아. 첫째 항 얼마냐? 1. 맞냐 얘들아? 그 다음에 공차 얼마냐? 6. 그럼 일반항이 뭐예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되겠죠. 얘는 뭐 되냐? 6n 마이너스 5 되겠네요.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반항 이퀄 마지막 항. 그럼 약분 되나? n 얼마냐? 11. 그럼 n이 11이잖아. 맞아? 이해됐어? 그럼 11이니까 얘가 몇 번째란 얘기야? 11번째니까 항이 11개가 있다라는 거죠. 수열의 합은 2번 공식 2분의 항수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럼 1 더하기 61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가능하시죠? 또 봅시다. 이번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출제자가 우리한테 SN을 알려준 다음에 너 SN을 이용해서 그로부터 AN을 구할 수 있어? 얘도 많이 물어봅니다. 엄청나게 물어봐요. 지금 말하는 내용은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배우는 시그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모든 수열 문제는 일반항을 구하던가 수열의 합을 구하던가 아니면은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따로 필기합시다. 그럼 이번 내용은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먼저 다시 한번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AN-1 플러스 AN이 있다라고 합시다. 영민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SN이 이렇게 되겠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다시 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땡땡땡 AN-1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번에는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이니까 얘는 뭐 되는 거예요? Sn-1 되는 거죠. 다시 한번 n항까지 더했을 때는 Sn, n-1항까지 더했을 때는 Sn-1이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두 식을 왕창 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A1, A1, A2, A2 졸라게 지워지네요. 그럼 좌변에 누구 남았어요? 좌변에 AN, 우변은 SN-SN-1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일단은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공식을 가지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써주세요.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잖아. 그럼 걔를 초항을 못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밑에 필기하세요. 초항을 구하는 방법은 S1과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필기만 해두세요. 초항을 구하는 방법은 S1과 같다.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했는데 그 일반항이 불안정한 공식이 되면서 얘를 가지고 초항을 못 구하면은 S1을 이용해서 A1을 구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지금은. 좀만 집중해 주세요. 940번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반항은 미지수가 2개라고 하면서 초항과 공차가 미지수라고 했죠. 그럼 주어진 2개의 식을 초항과 공차만 이용해서 표현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2개를 구하면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A에 15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얘는 뭐 되는 거예요? 초항에 공차에 몇 D? 항수에다 1 빼니까 14D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기서 얼마다? 얘가 25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초항과 공차만 이용해 식을 만드는 거야. 또 두 번째, A에 2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초항에 공차에 몇 D? 22D. 여기가 23이니까 항수에 1 빼면 22가 되고 그게 얼마다? 문제에서 41이라고 했네요. 됐죠? 이렇게 초항과 공차만 이용해서 식을 2개 만들고 맞습니까? 두 식을 뭐합니까?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좌변 몇 D? 8D. 얘에서 얘를 빼면 16. 그럼 D 얼마? 2가 되겠죠. 2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가 28인데 2항 하면 암산하세요. 초항 얼마?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럼 일반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초항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면 2n-5가 되면서 일반항 an 구할 수 있고 답 구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시죠? 네. 다음 문제 봅시다. 보세요. 944번 볼게요. 어떤 숫자는 몇 번째 항이냐, 몇 번째 항은 얼마냐,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죠. 그럼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그로부터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조건식을 2개를 알려주면 꼭 초항과 공차만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됐냐? 맞아 얘들아? 그럼 A5는 얘들아 A1 플러스 몇 D? 몇 D? 몇 D? 4D 이렇게. 얘가 얼마다? 2. 됩니까? 또 보자. A3 있어. A3은 A1 플러스 몇 D? 2D. 한 번 더. A8은 A1 플러스 몇 D? 7D가 이렇게 되고 그게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얘는 2A1 플러스 9D는 1이다.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여기다가 2배 할게요. 그럼 얘는 2A1 플러스 8D는 4가 되겠죠. 2개를 빼버리면 D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이항시키면 초항 얼마냐? 14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 구하면 일반항 A에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7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46이 몇 번째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반항 이퀄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46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n 이항시키면 3n 되고 이항되면 뭐 되냐? 50에 63 되겠네요. n 얼마냐? 21 되겠죠. 몇 번째예요? 21번째 항이 답이 되겠네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 항이냐? 자꾸 몇 번째는 누구냐? 누구는 몇 번째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조건 이런 문제는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자마자 5항. 5항이 A5죠. 얘는 A1 플러스 몇 D? 항수 빼기 1이니까 4D.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7이다. 또 17항이 A17이니까 얘는 A1 플러스 몇 D? 16D가 되고 그게 얼마다? 문제에서 7이라고 했네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뺄게요. 몇 D? 12D가 되고 빼면은 24가 되겠죠. 그러면 D 얼마? 2.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8 되는데 걔가 2항 되니까 초항 얼마? 마이너스 25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일반항을 완성시키면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그럼 마지막 정리하면 2n-27. 뭐라고 했어요? 얘가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암산합시다. n 얼마면 되냐? n 자연수죠? 14. 그럼 14번째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라는 거죠. 가능하시죠? 가장 작은 n을 구하는,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n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 구해야 돼요. 다음 문제 봅시다.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1, A1, A2, A3, 땡땡땡, A17, 55가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얘가 맨 처음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 녀석을 B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은 B2가 되고 이 녀석은 B3가 되고 졸라게 질문. 얘는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 알기 위해선 얘를 포함해서 앞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19.
됐습니까? 왜? 17개가 있고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9번째 B19가 되겠죠. 다시 봅시다. 그럼 B1은 1이고 B19는 뭐예요? 초항의 공차의 항수의 1배 몇 D? 18D가 되겠죠. 그게 얼마다? 55다. 됩니까? 그러면 18D는 54가 되고 D 얼마예요? D가 3 되겠죠. 그럼 첫째 항을 알았고 공차를 알았으니까 그로부터 일반항 B에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그러면 B에는 3n-2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나는 열심히 BN을 구했는데 출제자가 우리한테 A5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A5는 B 몇일까? B 6이냐 4냐? 좀 헷갈린다. 6이죠. 가만히 봤더니 첨자가 하나씩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A5는 B6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뭐 되냐? 16이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말로 쫙 복습을 한번 해볼게. 저 좀 보세요. 우리 처음에 뭐였어요? 일반항을 배웠죠. 등차수열 일반항 뭐였어요? 일반항 A에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그래서 A는 A1 플러스 n-1D. 맞아? 그럼 배웠으면서 첫 번째 뭐 배웠어요?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2개라고 했죠? 초항과 공차가 미지수가 2개니까 조건식 2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초항과 공차를 구하면은 그로부터 일반항 구할 수 있다라고 했네? 2번이 뭐였냐? 기억나냐 혹시? 등차 수열은 어떻게 생긴 식이라고 했지? n에 관한 1차식 또는 상수 형태. 그럼 잠깐만, 상수 형태라는 건 예를 들어서 AN이 온 거야 이렇게. 그럼 1 넣어도 5야. 2를 넣어도 5야. 그냥 졸라게 온 거야. 무슨 수열이에요? 얼마씩 더하고 있어? 0씩 더하고 있지. 그러니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야.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뭐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얘가 돼? 1 곱하면 되지. 얘는 등비 수열도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가서 등차 수열은 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된다고? n에 관한 1차식 또는 상수. 언제 상수였어요? 공차가 0일 때. 세 번째는 뭐였냐 우리? 기억해봐. 야, 뭐 노트 보지 말고 잘 떠올려봐. 세 번째 뭐였냐? n의 개수가 공차. ABC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맞냐? 무슨 말인지? n과 곱하기 관계에 있는 게 공차라고 했잖아. 네 번째 뭐였냐? 저 좀 보세요. 세수 ABC가 차례대로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게 양쪽을 더한 거와 같다. 다섯 번째 뭐였어요? 등차수의 문제풀이였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등차수에 이룬 세수. 그럼 뭐였냐? A-D, A 플러스 D. 등차수를 이룬 내수. 뭐였냐?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등차수는 다섯 수는 뭐였냐? A-3D,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맞냐? 그 다음 뭐 배웠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배웠죠. 2개 배웠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두 번째 뭐였어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 알고 있을 때 뭐였어요?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마항. 다 기억나지 얘들아?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SN을 이용해서 AN 구하는 거였죠? 뭐였어요? AN은 SN-SN-1. 오늘 배운 내용 다야 이게. 아시겠죠? 다시 봅시다 이제 955번 봅시다. 그럼 문제를 딱 봤더니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차례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네요. 가운데를 뭐 한 게? 가운데를 2배 한 게. 양쪽을 뭐 한 거와 같다?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한 다음에 이항하면 A가 왠지 2개 나올 텐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 구할 수 있겠죠? 계산 안 할게요. 해보세요.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를 봤더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 말을 딱 보자마자 미지수를 어떻게 잡는다고 했어요? A-D, A 플러스 D라고 잡는다라고 했죠. 그래야 이게 약간 대칭 느낌이 나면서 이 두 녀석은 더할 때도 편하고 곱할 때도 편하잖아. 됩니까? 나 이제 문제에서 세수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냐? 3의 2가 되면서 되게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식이. 됐습니까? 이 얼마예요? 얘가 12다. A 얼마냐?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젠 뭐 하시는 거예요? 4를 집어넣을게요. 얘는 4-D, 얘는 4, 얘는 4 플러스 D가 되겠죠. 근데 세 개를 뭐 한다? 이번에는 곱한대요. 그럼 얘네 둘을 먼저 곱하면 16-D제곱이잖아. 그런데 얘까지 곱하면은 64 마이너스 4D 제곱이 되겠죠. 그냥 세 개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얘를. 그게 얼마다? 28이라고 했네요. 요거 이항시키면 얼마냐? 36인가? 그리고 4D 제곱이 되고 D제곱은 9니까 D는 뿔마 3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A를 4라고 하고 D를 3이라고 합시다.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처음에 얼마야? 처음에 1,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7 되겠죠. 두 번째는 A를 4라고 하고 D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야? 7,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만 달라지는 거고 숫자 자체는 똑같으니까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됩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965번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조건식이 두 개가 나오면 우리 보통 초항과 공차만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럼 A2는 A1 플러스 몇 D? 그냥 1D가 되겠죠. 그게 5다. 그 다음 얘는 딱 봤더니 A1 플러스 몇 D? 몇 D? 5D가 얼마다? 29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면은 4D는 24, D 얼마? 6이 되겠네요. 됐냐? 그 등차 수열은 그래도 학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단원인 것 같아. 막 삼각함수에서 막 좌절해서 난 수학이 족밥인가 봐, 나는 찐딴가 봐, 나는 이제 수학 글러먹었네, 수학 포기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가 등차 수열 하면서 살짝 희망을 얻게 되죠.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러면서. 됐습니까? 6이에요. 6을 집어넣으세요. 초항 얼마야? 마이너스 1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린 초항도 알았고 공차도 알았죠? 문제 뭐 구하랬어요? S10을 구하라고 했죠? 공식이 뭐였어요? 내가 1번을 쓰겠냐 2번을 쓰겠냐. 지금 꼬라지가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1번을 쓰겠죠. 같이 합시다. 2분의 여기 누구 오냐? 항수에 여기 누가 오냐? 초항 2배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공차에 여기 누가 오냐? 항수에다 1배니까 9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로 암기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야. 2분의 항수에 초항 2배에 공차에 항수 빼기 1. 그럼 외울 땐 불편한데 적용할 땐 굉장히 편해요. 아시겠죠? 969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은 눈에 보이는 얘를 그냥 다 더하래. 이걸 다 더했더니 54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 알고 있습니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는데 1번을 쓰겠냐? 2번을 쓰겠냐? 당연히 2번을 쓰겠죠. 그럼 2번 공식이 뭐예요? 2분의 n이라고 암기하지 말라고. 항수라고 암기하라고. 맞아? n이라고 암기하면 이런 문제 틀릴 수가 있는 거야. 항이 몇 개 있냐? n개? n 플러스 2개 있는 거야. 왜? 가운데 n개가 있고 한 개 있고 한 개 있으니까 항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게 이게 1번 공식이고 그게 얼마다? 540이다 라고 했으니까 계산하시면 n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울 때는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의미를 남기했으면 좋겠습니다. 972번 봅시다. 문제에서 첫째 항이 3이라고 했고 재영이를 보면은 그 루시라는 영화가 떠올라. 루시라는 영화 혹시 알겠냐 얘들아? 릭 베송이 감독이고 우리나라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 알아? 몰라 얘들아? 그게 뭐냐면은 그 영화의 설정이 인간은 자기 뇌에 10%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막 50%가 되고 70%가 되고 100%가 되면은 그 인간 이상의 어떤 능력들을 발휘한다는 얘기야. 재영이를 보면은 저렇게 쳐조는데 점수가 괜찮게 나와. 그럼 제가 졸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영아, 졸지 마, 알았지? 대단한 거야 지금. 이건 재영이를 까는 것도 이거 애매해, 그치? 대단한 녀석이야 진짜. 듣긴 듣나 봐 그래도. 먼저 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요.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얘를 S5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당연히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공차의 몇 D? 항수의 1배니까 4D가 이렇게 되고 그게 얼마다? 55가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다시 한번?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공차의 항수의 1배면 4D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를 곱하면서 5를 나눠버리면 6 플러스 4D는 뭐 되냐? 뭐 되냐? 22가 되겠죠. 됐냐? 그럼 6을 이항시키면 4D는 16이 되고 D는 4가 되겠네요. 드디어 아까 첫째 항은 주어졌었고 공차를 알게 됐고 문제에선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 몇을 구하는 거예요? S 15를 구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몇 분의? 내가 지금 몇 번 공식 쓸 거냐? 지금 몇 번 공식? 1번. 2분의 항수 얼마야? 2분의 15에 여기 뭐 오냐? 초항 2배에 그 다음 밑에서 구한 공차에 얼마와? 항수의 1배니까 14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다음 봅시다. 976번 봅시다. 이 문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라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요. 공차가 4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6이고 마이너스 22고 뭐 마이너스 18이고 그 다음에 졸라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수열을 더할 거야. 그런데 몇 번째까지 더해야 최소가 되며 그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문제를 좀 한번 바꿔볼게. 뭐냐면은 어떤 수열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 7 졸라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나는 수열의 합을 몇 항까지 더할진 모르겠는데 최소로 만들고 싶으면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 마이너스 1까지 더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음수까지만 더해야 가장 작아지고 갑자기 양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커지기 시작하겠죠. 맞냐?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SN이 최소가 되려면 음수까지만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수까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열이 처음에는 음수였다가 공차가 양수니까 되다가 양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겠죠. 상식적으로. 됐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거 뭡니까? 당연히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뭐 됩니까? 일반항 A에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그럼 정리하면 4n-34가 되겠네요. 내가 뭐가 궁금합니까?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냐? 얼마냐? 9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9번째는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인 거죠. 9를 넣었더니 양수 되는 거잖아. 그럼 9번째가 양수니까 우리는 몇 번째까지 더해야 되겠냐? 8번째까지 넣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S8을 구해야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번째까지가 음수인 거야. 요 말 이해되냐 얘들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자. 같이 하자. 몇 분의? 2분의 맞냐? 항이 몇 개 있냐? 항수에 불러봐 얘들아. 초항 2배에 공차에 항수 1 빼면 7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네요. 980번 봅시다.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래.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거죠. 2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는 1이다. 이런 자연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 제일 작은 녀석이 얼마냐? 3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얼마냐? 3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흔한 실수합니다. 1이에요. 1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 다음 또 얼마겠냐 얘들아.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0, 1, 2, 3 집어넣어서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얼마겠어요? 3. 그 다음은 얼마야? 5. 그 다음에 졸라게. 그럼 맨 마지막은 30 이하여야 되잖아. 얼마겠냐? 29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 2번 공식을 써야 되는데 항이 몇 개냐? 몇 개냐? 14개. 몇 개냐? 졸라 헷갈리지? 13개. 몇 개냐? 13개 미쳤네요. 16개. 무슨 경매하는 것 같아. 낙찰? 몇 개냐 얘들아? 15개. 15개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일반항 이퀄 마지막 항으로 만들어. 자신 없으면 한 번만 해볼게. 살짝만 연습해볼게. 일반항이 뭐냐면은 일반항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공차 얼마야? 2.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항을 더 빨리 만드는 방법은 n을 쓴 다음에 공차가 2잖아. 2를 먼저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이 1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었더니 얘가 1 돼야 돼.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지.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겠네? 이해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반항 이퀄 마지막 항. n 얼마야? n이 15. 15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네요. 2분의 항수의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되면서 계산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또 하나 기억할 거, 항의 개수를 구할 자신이 없으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 항과 같다라고 둔 다음에 n 값을 구하면 그게 항의 개수, 항수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합시다. 됩니까? 이거 나중에 시그마에서도 많이 써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답지처럼 정말 정석적으로 푸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둘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첫 번째, 그냥 답지처럼 풀게요. 뭐냐면은 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7을 집어넣고 싶은 거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에서 그냥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열에서 다룬 세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너 일반항 구할 줄 알아? 두 번째는 너 수열의 합 구할 줄 알아? 세 번째는 SN을 통해서 AN 구할 줄 알아?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떠오르는 공식이 AN은 SN-SN-1이다를 이용하는 거죠. 졸라게 유명한 공식이에요. 꼭 외워야 돼요. 그러면 SN은 뭐 되는 거예요? 2N 제곱 플러스 5N이 되고, 그 다음 Sn-1은 여기다가 n-1, n-1, n-1 집어넣으면
얘를 만들 수 있겠죠. 맞냐? 그래서 n-1, n-1 집어넣으면은 2배의 n-1 제곱 플러스 5배의 n-1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네요. 얘가 뭐라고요? 얘가 Sn-1이고 얘는 뭐예요? Sn인 거죠. 이해되냐? 그다음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2n제곱, 2n제곱은 지워지겠죠? 여기서 뭐냐? 마이너스 4n, 얘랑 만나면 n인데 얘랑 만나니까 4n 되겠죠. 상수항은 2에다가 플러스 3 되겠네요. 그래서 뭘 구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반항 AN을 구했죠. 됐냐 얘들아? 그러면 A1은 얼마야? 얼마야? 7. 또 문제에서 A7도 구하라고 했어. A7은 얼마야? 31 되겠네요. 끝. 답지는 이렇게 풀었어요.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지 말고 두 번째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좀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익혀두면 훨씬 빨라져. 원하면은 얘를 딱 보자마자 중요합니다. 문제를 봤더니 SN이 2n제곱 플러스 5n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보면서 그냥 수열의 합 이 새끼가 n에 관한 2차식이네? 딱 보자마자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 녀석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당연히 첫째 항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A1은 항상 S1 같다라고 했죠. 요거는 그런데 꼭 등차만 아니라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열에 다 만족하는 공식이야. 얘는 항상 성립해. A1, S1 됩니까?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공차만 알면 되겠죠. 그런데 보자 얘들아, 아까 우리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등차 수열의 합이 2분의 항수의 초항 2배의 우리 아까 이거였잖아. 맞냐? 그럼 얘를 내가 다 전개하지 말고 내 관심사는 요 nd와 얘만 곱할 거야. 그럼 여기가 dn제곱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요 말 이해되냐?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이 d랑 얘만 곱할 거야. 요 두 개만. 그리고 걔를 얘랑 곱할 거야. 그럼 dn제곱이잖아. 물론 다 전개가 뭐 나겠지. 근데 그건 관심 끄자고.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러면 내 말은 n제곱의 개수가 뭐 되는 거예요? 2분의 d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로 와서 여기서의 n제곱 개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2분의 d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암기하게 되는 거야. n제곱 개수가 2분의 d다. 요거 때문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번으로 하세요. 됐습니까? 2번이 좀 빨라요? 딱 보자마자 n에 관한 2차식이네? 상수항 없네? 등차 수열이네? n제곱 개수가 2분의 d네? 그럼 바로 공차 얼마예요? 공차, 그 전에 쏘리. 일단 A1 얼마냐? 1 넣었더니 7 되겠죠. 그 다음 공차 얼마냐 얘들아? 4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초항의 공차의 항수 빼기 1 되고 정리하면 4n 플러스 3 되면서 왼쪽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설명하느라 좀 길어진 것 같은데 2번이 더 빨라요. 1번은 막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요걸 권하고 싶어. 근데 자기 취향껏 푸세요. 다음 문제 봅시다. 986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거랑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별짓기 위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얘니까 얘는 n제곱 마이너스 4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수열을 n항까지 더했으니까 이거는 tn이라고 할게요. 대문자 씁니다. 그럼 얘는 뭐 됩니까? 얘가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3이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수열의 합이고 얘도 수열의 합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수열의 합을 가지고 만든 일반항이 an이고 얘가 bn이야. 그럼 an을 구하기 위해서는 sn-sm-1을 이용하는 거죠. 이번에는 bn을 구하기 위해선 tn-t의 n-1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건 참고로 근체수는 아니겠죠? 상수항이 붙었으니까. 얘는 그냥 풀면 돼요. 문제에서 A5와 B5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A의 5를 그냥 집어넣는 거면 A5는 5를 집어넣으면 SO-S4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5 집어넣자. 얼마 되냐? 5. 4 집어넣으면 뭐 되냐? 빵. 뭐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죠. 이번에는 B5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TO-T4가 되겠죠. TO 얼마야? 5 집어넣으면 얼마냐? 28 플러스 5K가 되겠죠. 이번엔 4를 집어넣으시면 16에 19 플러스 4K를 빼면 뭐 되냐? 9 마이너스 K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A5와 B5가 같다라고. K 얼마? 9 플러스 K야? 아 플러스 K구나. 이렇게 같은 K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